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하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패널분이 나와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종의 이제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빅 이벤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첫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오늘 만남이 협치의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두 분은 오늘 만찬 회동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듣고 얘기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네, 신경민. 네, 일단 뭐 만나야죠. 싸우더라도 만나야 싸우는 건데, 일단 오늘 만난 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4명이 만난 거 아니에요? 배석이 각각 한 명씩 둘이 들어갔는데 네네. 지금 배석자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왔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하는 걸 봤는데 3시간 가까이 만났는데 아무것도 어떤 키워드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지금 기자들이 뭐 엄청 피곤할 거예요. 취재하느라고요? 네, 지금 면도 비워놓고 네. 또 시간도 비워놓고 해서 신문 방송들이 지금 난리인데 쓸만한 얘기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3시간을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뭐 아무것도 없다, 화기애애하기만 했다라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틀림없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또 의미 있는 얘기들이 향후 전국과 관련해서 이 판을 가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답답합니다만은 딱 뭐 한마디 쓸 수 있는 얘기 정도, 그것도 뭐 별 의미 없게 얘기를 해서 참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집무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고 안보 상황이 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와 추경 문제 있고 이래서 오늘 만남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브리핑이 아직 자세히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아마 기자들이 더 취재를 하고 내일 아침 조간에는 어떤 소식이 또 전해질지 몰라도 일단 이제 만남은 뭐 우리 국민들의 이 불안감, 걱정을 덜어드리는 만남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만남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일단 가닥은 잡은 건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네. 지금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직무 공간을 당선인은 이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원래는 좀 협조적이었죠. 그러다가 NSC 주제를 계기로 안보 공백을 이유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한 것 같아요. 존중한다. 네, 그래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현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이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한 496억 원의 이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좀 더 차근차근 따져보겠다. 그런데 협조할 자세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목되는 것이 내일 화요일 날 네. 국무회의를 이제 열어서 과연 문 대통령이 그 예비비를 승인할 건가. 거기까지 속도감 있게 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선인 쪽은 내일 예비비 승인을 해 준다면 5월 10일 취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그때 국방부 청사에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이 문제는 깊이 따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다
따져서 봤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국회에 열어서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질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4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좀 더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이제는 뭐 큰 충돌 없이 좀 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외교적인 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일종의 이제 외교적 어법을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이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아까 이제 3시간 가까이 만남을 가졌는데 뭐 지금 이제 그 집무실 이전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 얘기는 일단 당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뜻을 어떻게 내가 꺾겠느냐. 다만 예산은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여부를 뭐 진짜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그렇죠. 같고. 이 말투 문면을 그대로 보면은 일단 알겠다. 그런데 더 좀 보겠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밤사이에 혹시 대통령이 마음을 변해서 야, 그럼 국무회의에 올리자. 뭐 이렇게 한 달 하지 않는 한은 내일 당장 눈에 띄는 무슨 조치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가는 건 5월 10일 이후에 그거야 뭐 임기 시작한 5월 10일 밤 0시부터는 시작하니까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나머지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투로 들려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추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는 게 국직감 원칙에는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내용은 실무진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협의하도록 해서 거기서 발표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지 근데 아니면은 다른 거 합의를 하나도 못한 것인지 집무실 모르겠어요. 이전과 관련해서 장제원 실장이 발표한 표현은 추후 협의는 없었습니다. 집무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당선인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 논의를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그거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이 밝힌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네. 원래 이제 문 대통령이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김부겸 총리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게 있어요. 지난주의 경우에. 네. 내일 국무회의에 예비비가 올라가서 승인될 걸로 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다가 그게 꼬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께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496억에 대해서 네. 그거는 이미 정부는 그동안의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내일 뭐 승인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지금 정치적 영역입니다. 경험을 국회 경험도 하시고 정치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네. 제가 과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그런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이번 모임을 이제 뒤에서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부겸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처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내일 오전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여튼 오늘 이 분위기로 봐서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원론적으로 좋다. 네. 알았다. 네. 우리가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된 것 같습니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네. 것이다. 제가 좀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인지 몰라도 네. 저야 이제 좀 이렇게 당선인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가 좀 더 존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네. 이런 말 하는지 몰라도 막바지에 이제 회동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넥타이 선물을 했어요. 예. 그 넥타이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인에게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해달라. 근데 당선인 입장에서 지금 도와줄 게 당장 급한 게 그게 제일 급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현안이죠. 아니 뭐 사무실이 없는데. 네. 지금 그러면 사무실을 어디 뭐 지금 통이동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는 거 뭐 이런 건데 사실 오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싹 벌써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닐 거고요. 네, 뭐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뭐 방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는데 더군다나 또 북한이 ICBM을 쏘는 일 좀 그 안보 위기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또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을지 진척이 있었을지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 딱 부러지게 얘기 안 나눴다고 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였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그 MB 사면 문제는 사실 지금 윤핵관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친 MB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 이분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사항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따지면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 분위기가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휴가를 우리가 신고할 때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듯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민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빨리 나갈 수 없냐 그러면서 되게 이제 이게 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MB 쪽에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하는 게 그 기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화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그렇게 만사를 그만두고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꼭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면권은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사실은 과거의 전례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했죠. 저는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주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사면,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제 이 거래라는 의심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꺼내질 않은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온전히 맡겨두는 그런 생각을 윤석열 당선인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찬의 때는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이걸 논의했다고 발표를 하면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니까. 만찬회동에서도 아예 안 꺼냈어요. 아예 안 꺼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장제원 당선인이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예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꺼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안 꺼냈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먼저 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그게 신경민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죠? 글쎄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일단은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윤핵관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경수 지사의 사면 문제하고 결부를 하면서 이 얘기가 더 좀 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꺼내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추경력이 혹시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추경도 저는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장제원 당선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 추경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니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경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재부가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더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현 정부가 지금 뭐 이 정부 재정이나 국가 부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추경 남발했습니다. 현 정부가. 네. 올해 1월도 대선 앞두고 추경 편성해서 그 소상공인 등에게 3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곡간 다 비우고 빚까지 내서 막 이 썼던 현 정부가 지금 와서 정부 재정 국가 부채 우려한다는 게 사실은 좀 저로서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특별히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이 문제야 뭐 액수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입장이 너무 빤해서 이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또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나왔고 당연히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그 어떻게 짐작이 간다는 말씀이세요? 뭐 액수 가지고 이제 좀 뭐 하여튼 실무 쪽에서 검토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실무진한테 미루는 상황이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한 며칠을 두고 하나씩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46%, 잘하지 못할 것 같다. 이 부정평가가 49.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조사는 52.7, 49.2 이랬다가 지금 46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대통령의 취임하기 직전 취임한 직후가 제일 지지율이나 이런 게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데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낮은 못 보던 현상인 건 틀림없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뭐 정확한 뭐 분석은 저도 잘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째는 지금 이 신구 권력 충돌이라는 보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직무공간 이전 문제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소위 갈등 양상을 보였고 또 소위 비어있는 공직에 대한 인선과 관련해서 또 양쪽에 충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결과가 0.73%포인트 차이가 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선인에 대한 공세도 굉장히 집요했어요. 허니문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결집을 했던 측면이 있고 게다가 민주당의 당선인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컸고 또 청와대와 당선인 쪽의 갈등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지금 국민의힘 의석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은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해 줄 건가.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또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틀면 국정수행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 거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저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왜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지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뭐 하셨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5월 10일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왜 이렇게 좀 서두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국민들도 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대치가 좀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있었고 내일 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진다랄까 아니면 뭐 내일 아니더라도 청와대 이 이전 문제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좀 마무리되고 예. 하나가 가닥이 잡히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는 또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0.73% 24만 표 차이인데 이게 지금 블랙홀처럼 잡아들인 이슈가 집무실 이전이거든요. 네. 그걸 집무실 이전을 갑자기 느닷없이 뭐 엉뚱한 장소가 나오면서 그게 더군다나 국방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걸 보고 야 시원하다 이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쉽고 함부로 가는구나. 난폭 운전에 해당하는구나라는 데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지금 낮게 나왔고 하향 커브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처리 특히 이제 인사의 처리 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지금 총리가 문제가 되고 아마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쭉 올 텐데 이 인사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참신하고 이건 맡겨볼 만하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 하향 커브를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 내용은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이상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리 인선 문제 지금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뭐 원칙은 통합이다. 그리고 거기에 경제를 얻는다. 아니 경제 드림팀을 만들겠다. 이것도 좀 해석이 엇갈리고 그러는데요. 이상일 의원님은 어떤 현재로서는 뭐 오리무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성격 규정을 인수위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인데 어떤 분이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로 해석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거론되는 분들은 굉장히 중량감도 있고 또 경험 경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신선한 이런 느낌은 이제 부족하죠. 물론 총리가 신선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네.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도 그 진영 결집에 따라서 굉장히 초박빙의 결과였기 때문에 또 대선 이후에 이 갈등이 상당히 또 커진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적으로 이끌면서 우리 경제 민생 챙기고 안보를 보다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총리가 그거를 이제 그런 그 내각을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분 또 경험이 네.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그럴 역량이 있는 충분한 분이다. 그런데 과연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네. 굉장히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했고 그 단일화를 하고 나서 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했고 인수위 구성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그때 본인은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실행하려면 본인은 이 행정에 대한 행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행정하면 또 총리인데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그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5년 뒤 대선을 생각해서 당대표나 뭐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이 그 윤석열 당선인이 좀 확인해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안 위원장이 수백억의 그 자기 회사를 백지신탁하고 갈 수 있느냐에 물론 달려 있죠. 백지신탁이라 하면 뭐 이제 내 주식은 뭐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좋다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글쎄요. 하여튼 안철수 위원장이 그거 결정을 빨리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제 통합형으로 가느냐 경제형으로 가느냐를 당선인이 빨리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르겠죠. 하여튼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그 박용만 두산 회장을 네.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지는 하여튼 행정부, DJ 노무현 행정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군가 이 사람들을 거론해서 당선인의 이 눈앞에다 내놓은 걸 보면 통합이라는 이미지를 밑에다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 얘기니까 제가 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네. 그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했어요. 네, 뭐 이건 예상되던 수순이고요. 네. 김동연 지금 그 대표죠. 전 후보는 경기도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네네. 경기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연이 훨씬 더 깊다고 보는 거죠. 물론 서울하고도 인연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경기도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도에 일단은 더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고 결국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것이 굉장히 당면 목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기도, 뭐 인천은 뭐 후보가 지금 현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두 군데 후보가 굉장히 관심을 끄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로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몇 젊은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분들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원의 이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